예,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입니다. 정승일 한전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500kV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관한 내용인데요. 한전에 보면 전력 영향평가 절차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전력 영향평가 기준서였는데요. 2020년 1월 3일 절차서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변경 과정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한전이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이 절차서에 여러 조항을 좀 개정했습니다. 살펴보니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동안 밀양 사태를 비롯해서 송전선로 건설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는데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기준이 잘못된 방향으로 됐다고 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송전선로 경과 대역 배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 거주지역, 군사보호지역 등 송전선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을 규정해 놓은 조항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배제하게 돼 있던 산사태 위험 지역 기준을 제외시켰습니다. 즉 그전에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 경과 대역에서 배제돼 있는데 이제는 포함돼도 괜찮다는 얘기로 표시가 됐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500kV 사업이 강원도를 지나는데 산악지역 특성상 산사태 위험 지역을 배제하면 경과대역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제 기준에서 제외하고 송전탑을 설치할 때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한전이 주민 안전과 국가 전력 수급의 안정성은 뒷전으로 하고 한전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태도로 사업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애초에 산사태 위험 지역을 배제한 이유는 재난재해로부터 송전선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항치가 가장 높은 100이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 단지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항치 100짜리 기준을 한순간에 삭제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전의 안전 불감증이자 전력 수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는 이러한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른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산림청의 송전탑 관련 지침을 한번 보면요. 모두 산사태 위험 지역엔 송전탑 설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재난 방지 조치를 했을 때만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전도 경과대역 선정에서 최대한 산사태 위험 지역은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해야지 아예 처음부터 다 제외해 놓고 나중에 송전탑 세울 때만 고려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전을 무시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강원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사태 위험 지역 배제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강원도의 다른 지역에도 다 제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500kV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안전을 위한 원칙 자체를 이렇게 버리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만일 100번을 양보해서 한전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해도 저항치를 조정해서라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경과대역도입니다. 저항치가 80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경과대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처럼 강원도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1등급입니다. 사장님, 만약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저항치가 80이 아니라 100이고 배제 기준이라면 만일 이 조항도 삭제하고 저 지도 위에서도 지워버릴 생각이 있으신 건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저항치가 80인 것은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더라도 경과대역 선정 시에 저항치를 고려해서 최대한 피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저항치 100인 산사태 지역도 최소한 그렇게 검토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전이 산사태 위험 지역을 완전히 제외하면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조차 아예 그 정보를 접할 수가 아예 없게 됐습니다.
주민 수용성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당장에 보면 홍천과 횡성의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고 있어요. 그분들은 한전이 그 규정을 개정해서 기준 자체를 삭제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 문제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감 전까지 지금 선정돼 있는 경과대역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포함한 경과대역도를 다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입지선정위원회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저는 전력영향평가 개정 절차나 시점에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따 보충 질의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문제 사항하고 이걸 어떻게 시정 조치할 건지 한정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예, 의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사실 이 송전솔로 건설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사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졌다는 거 아마 의원님 더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서 저희가 생태자연도 등급이 높은 지역이라든지 산림보호에 또 필요성이 높은 지역 또 이런 지역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또 배제 지역을 또 저희가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 주거 지역, 문화재 보존 지역 이런 지역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산사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술적 판단에 기초해서 아마 이 기준이 바뀌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그런 위험도에 대한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경과지 선정 과정에서 또 철탑의 부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필요한 조치 또 필요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강구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해가는 조치인 만큼 의원님께서도 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다시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 저항이 100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삭제한다고 해서 수용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 수용성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기준을 놓고 합당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뵙고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A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는데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면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럼 어떤 방법을 취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후보 경과지 혹은 대역의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